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면역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스페인 독감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제 이거는 스페인 독감 사례가 있고 우리 일상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토피 많이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최근에서. 이제 아토피가 많이 걸리는 이유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목받는 설이 뭐냐면요, 위생가설이에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걸린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좀 집을 좀 청소도 가끔 하고 애들이 땅바닥에 좀 뒹굴고 그다음에 이 마른 땅이라든가 그렇죠. 흙을 밟고 이런 맞습니다. 행동들을 옛날에는 수도 없이 했는데 맞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 기생충 가설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다 경험 있죠. 그 변봉투 가지고 왔던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반에서 반 이상이 다 기생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생충하고 면역계가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라는 건 뭐냐면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 공격하지 말아야 될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많은 그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면역계가 훈련을 받으면 얘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했던 거예요, 요즘에 어른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면역계가. 그래서 내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아토피가 생긴다. 대충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김시정 교수하고 나온 오랫동안 친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알아요. 제가 그 강신익 교수님 그 오피스텔 계실 때 여러 번 가서 잤는데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혼자 쓰시는 기거하시는 방으로 보면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는데, 근데 이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 깨끗한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집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세탁기 돌릴 때 거기다가 또 표백제까지 집어넣고 뭐 염소 들어간 성분 가지고 뭐 살균하고 별걸 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저항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들어올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몸속에서 맞아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항력이라면 적응력. 그러니까는 그 의학의 표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적당히. 적당히. 뭐든 적당하게 좋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어디 그 의료 광고들 보면 면역력 키워준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면역 전공자들 저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한번 그 코로나 대응하는 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대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북도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북 도지사가 기자회견 하는데 여기다 표를 달고 나왔어요. 무슨 표를 달고 있는지 아세요? 못 봤습니다. 코로나19 박살. 우리 군대 때 초전 박사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걸 박살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적대적인 사유 양식이잖아요. 근데 질병은 그렇게 적대적인 사유 양식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을 그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오산이죠. 제가 그 강신익 교수님 만날 때마다 초창기에 이제 의학 부분을 배울 때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신익 교수님이 저한테 처음 들려준 얘기가 네 몸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제 몸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제가 조심하고 뭐 씻어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로서 온갖 박테리아와 세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서 나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것 빼놓고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소화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전자를 가진 내 몸의 세포보다도 내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를 추면 한 10배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에도 있고요. 피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장 내 세균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내 세균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섬유질을 분해를 못 하거든요. 얘네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도 한 분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던데 방송에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로바이오틱. 세균을 먹는 거예요. 세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의 변을 먹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유 양식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태적 사유 양식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와 비아의 뭐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주류의 이제 사유 양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이제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한 몇 개월 전부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본격적인 갱년기 증상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니까 아침에 뼈마디가 막 붓고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침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 단호박,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양배추 등등의 야채,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또 사과랑 토마토 넣어서 갈아가지고 주스를 이렇게 해서 먹은 지 한 3일 지나니까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변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틀리죠. 고전에는 거무튀튀한 게 나오다가 약간 노란색에. 그래도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 애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기저귀 갈 때마다 집사람이랑 저랑 똥 보고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황금색 똥을 넣는 아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 집에서 이제 애완견이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얘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죽을 뻔했어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유일한 치료가 하나 있다. 이 질병을 앓았던 개의 변을 처리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이 강아지한테 주입해서 하면은 한 20, 30% 정도 생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비용이었는데 그걸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싼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미운 놈이 있다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럼 오래 못 살아요. 네. 자, 아마도 면역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와 세균과 나의 관계, 이 공생의 관계가 얼마나 적당하게 잘 타협하고 조절되고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 있지 걔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 차원은 우리의 상식에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가요. 네. 이 K방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국제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이 용어와 더불어서 서구 유럽 사회의 수많은 학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너희들은 독재 혹은 통제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대치구도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강신익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 제기 자체를 잘못된 방식으로 제기한 거다. 맞습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역의 문제에서 역자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면역할 때의 역자도 있지만 부역할 때의 역자 이 두 가지 다 퍼블릭한 방식으로 즉 모두가 공적으로 부담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감염병의 문제는 결코 개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인류종 전체의 문제인데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사실은 그릇된 설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일본도 그렇고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고 내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마치 그거는 네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릇된 거다. 왜 집단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의 역병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면 그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인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나쁜 놈을 하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거기 걸려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려들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죠.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데 이 질병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건 역병이 아닙니다만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를 자기들끼리 풀지 않고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걸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해왔던 거죠. 이 질병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위생 규칙을 지키고 해야 되지만 위생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적을 퇴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퇴치라고 하는 말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질병을 퇴치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길들이는 거죠. 질병을 길들여서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라기보다는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같이 질병을 길들이는 것.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길들이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처음부터 막 퍼져 나가자마자 다 막아버렸잖아요. 럭다운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회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김수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상 보면 아주 최근의 일이거든요. 뭐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개념은. 그건 또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와 관련돼 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져야 노동력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의 노동력으로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같이 들어가면서 자유의 개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 역사에서조차도 유럽인들 역사에서조차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